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훈입니다. 회원분께서 기업 관련 문의를 주셔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장이 열렸는데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또 3천대, 1000대를 깨졌죠. 좀 또 싸졌는데요. 계속 뭐 3천대와 1000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종합 차트를 봐도 항상 말씀드렸죠. 뭐 내년에 뭐 연준이 금리를 뭐 인상을 3번 정도 빠른 시일 내에 한다. 그다음 뭐 코로나 위험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다. 뭐 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인가 아니면 깃발이 흔들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꼭 하시면서 투자를 계속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금 보유해 나가고 계신다면 그리고 케미의 투자 원칙대로 해 나가신다면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내가 1차 매집 구간 뭐 3천선 밑으로 내가 한번 매집 떨어질 때마다 내가 조금씩 매집한다. 아니면 나는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집을 한다. 뭐 개별 기업들 우리는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기업들의 신경을 써 가시면서 1차 매집, 뭐 2차 매집, 뭐 3차 매집 이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해서 꾸준히 기업 보시면서 매집도 해 나가시고 또 매도할 기업이 있으시면 매도를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연락을 주세요. 연락을 주셔서 또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알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빅스 변동성 지수라고 하죠. 변동성 지수도 뭐 계속 이제 7월 대비해서 계속 뭐 미세하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변동성은 지금 굉장히 심하다. 요 정도까지만 지수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요. 현실 속에서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지만 이 시장에서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신 이후에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기업은 이 동일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근데 참 제가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케미를 해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기업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또 이렇게 보내주신다는 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을 통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만들어 나간다는 게 사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횡보를 하기 때문에 꼭 매집을 조금씩이라도 해 주셔야 돼요. 현금 보유를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렸죠. 매집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 시장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이 회원님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면 함께 공유가 되면 그게 곧 원칙이 되는 거고 상식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보면은 동일기현이라는 기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코스닥 기업이고요. 뭐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이네요. 그래서 뭐 비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쵸?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뭐 노이즈 제어 제품으로 시장성은 전자제품이 고성능화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런 제품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회원분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신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이거 시장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을 보면 시총이 520억 상당히 적죠. 그렇죠? 상당히 적은데 이 기업 참 재밌는 기업입니다. 520억 정도 되고 거래량 뭐 거래대금 뭐 8억 정도 그리고 외국인도 한 약 2%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유동 주식 수가 한 31% 정도 되고 100만 주, 110만 주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추후 얘기를 좀 말씀을 같이 드려볼게요. 보면은 발행 주식 수가 총 이 기업이 발행된 주식 수가 약 350만 주가 이 기업이 발행이 됐는데 현재 한 11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보면은 이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쵸? 이거는 연도별로. 그쵸? 그리고 이거는 분기별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2021년도 3월, 6월, 9월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갔다. 그래서 이 회원분이 보셨을 때는 매출액은 평이하더라, 그쵸?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 회원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수준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5년 내 최고 수준을 예상한대요.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다른 데보다 높았죠. 그렇죠? 여기 단기 순이익이 2019년 이럴 때는 낮죠. 2018년 이렇게 낮은데 여기만 벌써 50억, 70억, 요 70억을 넘으니까 그렇죠? 5년 내 최고 수준을 예상한대요. 2021년. 그렇죠? 분기에 나온 거는 이렇게 보여지죠.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분기와 사업 보고서 이제 연도별 사업 보고서는 이게 분기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 이 사업 보고서거든요. 근데 요 매출액이 바뀔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알고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요대로 다 들어가진 않는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유보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 그리고 유보율의 변화와 발행 주식수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기 발행 주식수가 2018년도를 기준으로 갑자기 한 절반 정도로 줄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ROE는 상당폭 회복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뭐 ROE가 14, 13, 25 상당히 좋았죠. 올 초만 해도 그쵸? 근데 그 전에 비해서 전에는 어떤가요? 굉장히 낮았는데 ROE가 상당히 회복이 돼서 재무제표 봤을 때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행 주식수가 엄청 줄어들었다. 이제 차트를 보면 20년 차트, 이렇게 10년 차트 이렇게 또 나눠서 이렇게 주셨어요. 그쵸? 최저가 742원이었던 게 최고가 24,000원까지 이렇게 올랐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10년 차트, 우리가 항상 차트는 길게 장구한 역사를 한번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최근에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보면 어떤가요? 10년 동안 봤을 때는 최저가 5,700원이었는데 지금 이게 14,000원까지 갔다 해서 여기가 지금 회원분이 보셨을 때는 여기가 이제 매직 구간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더 크게 이렇게 보지만 좀 더 크게 한번 봐볼게요. 자, 차트를 보면 2004년 최저점 대비 최고점이 몇 퍼센트 정도 올랐냐면 한 3,100% 정도 오른 기업인데요.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최저점과 최고점을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올랐는가를 우리가 항상 파악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을 매집을 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그쵸? 하지만 항상 우리는 이런 구간들은 다 운이죠. 운. 이런 구간들. 그쵸? 우리가 운이라고 하잖아요. 지나고 오면은. 그쵸?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이 구간들은 사실 운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쵸? 이 기업의 평균적인 가격대를 보면은 한 1,400원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평균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기업은 최고점까지는 한 1,500% 정도 오른 기업이에요.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치면은 그냥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하던 기업이었다. 그쵸?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의 기준을 봐도 한 83% 정도, 한 100%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전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가 이렇게 빠진 기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만 봤을 때는 매력이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추천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형식으로 자산을 운영해 나가는 투자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해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했을지라도 여기에 몰빵을 한다거나 내 스스로가 흔들리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건 투기다. 그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기업의 역사를 한번 엑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00년대부터 그죠?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이 기업이 재무제표의 역사를 제가 한번 추스려 봤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건 이 기업을 보면은 주가와 그리고 이 기업의 자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비슷하게 계속 쭉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까지도 저평가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업 자체는. 근데 제가 왜 BPS가 왜 중요하다,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 BPS를 가져온 이유는 이 기업이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장치이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업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BPS를 좀 봐주는 것도 어떤 여러 가지 기업을 좀 이렇게 공간적인 면으로 기업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재밌는 거는 이게 기업이 가치가 여기 보시면 2019년도와 20년도에 어떤가요? 매출액이 자산이 늘면서 매출액도 함께 늘죠. 그래서 이때가 거의 최고점을 찍어요, 매출을. 근데 그때 이제 주가의 변동을 보면은 사실 이때가 가장 크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의 BPS 같은 경우보다 상당히 높게 올라간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꾸준히 과거부터 어떤가요? 꾸준히 계속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을 계속 벌어왔던 기업이에요. 계속.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오늘자 기준으로 약 14,000원인데요. 14,400원인가 그랬어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기업은 우리가 어떤 기업을 봤을 때 우리가 삼성도 그렇고 우리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그쵸? 자산이 어떻게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비해서 자본과 부채의 퀄리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2010년을 기점으로 자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쵸? 577억대로 좀 많이 줄었고, 매출액도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 그쵸? 많이 줄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53억 정도의 매출액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 조금 아쉬운 면으로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기업이 그러니까 이 기업은 성장성이 문제가 있냐, 성장성이 떨어지는 기업이냐, 그럼 앞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이 기업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매출액이 크게 상승한다거나 그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기업이 이제 매력적이라고 또 보여지는 이유는 이 기업은 상장된 이래 2001년 이래 계속 무엇을 줬다? 배당을 줬다는 거예요.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상당히 주주를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만큼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이 재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그쵸? 좋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를 한 거죠. 주주 관리를 계속 해온 거죠. 꾸준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회원님이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보율이 변화했고 발행 주식수가 변화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기업이 유보율이 줄었던 구간이 언제냐면요. 자, 여기 보면 발행 주식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에 따른 유보율도 상당히 많이 빠지죠. 유보율이 빠졌다라는 건 뭔가요? 재무제표를 봤을 때 자본의 영역에 있는 여기 보시면 어떤가, 이익잉여금이 갑자기 약 한 350억? 300억대가 이렇게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요 얘기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를 보면, 아까도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기업이 그 주식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주식 소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소각을 결정했는데 그 소각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359억, 그러니까 약 한 360억 정도예요. 360억. 그리고 이게 이 당시에 소각 예정일이 9월 28일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시장 가격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한 건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간다 하면은 소각 예정 금액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예정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얼마나 하냐를 보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한 300만 주를 결국 소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수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그쵸. 원래 350만 주였는데, 그쵸? 유동 주식수가 이게 아마 300만 주를 줄이면서 지금은 현재는 좀 바뀌었는데요. 이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고 다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거친 기업이에요. 우리가 이 기업을 금감원 공시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자사주를 뭐 소각하기도 하고요.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사주를 다시 뭐 처분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건데, 사실 이게 좋냐 나쁘냐를 사실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각까지 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유동되고 있는 주식수가 한 110만 주잖아요. 110만. 그죠? 110만 주에 오늘 가격대가 한 14,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유통되는 주식수가 한 150억 정도가 돼요. 150억. 그쵸? 그럼 150억 정도 되는 기업이면은 사실, 그쵸? 예를 들어서 좀 시장을 움직이는 뭐 세력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어떤가요?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만큼 있을 수 있는 기업인데, 그것을 주식을 소각하거나 아니면 매입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컨트롤을 좀 해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뭐 거래 대금은 8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예를 들어 누가 이걸 보고 좀 약간 이거 좀 흔들어 봐도 괜찮겠는데 하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사주를 그럼 왜 자사주를 매입을 하냐? 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은 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좀 보면은, 손동준이라는 사람은 왜 9명인데 지분율이 62%라고 62.45%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아침에라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법인이겠죠. 법인입니다. 이 아침에라는 법인에서 43.1%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손동준 이 사람은 사실 6.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손동준이라는 사람은 또 근데 이 아침에에 대한 지분권을 한 5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고 올라가면 결국은 손동준 거다, 이 얘기인데, 대신에 실질적으로 이 기업에 차지하고 있는 이 손동준의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가업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가업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손동준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지분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는데, 이거는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이걸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은 350억 정도를 소각을 했다. 소각을 한다는 건 뭔가요? 현금이 실질적으로 나간다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주식수를 없애야 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어떤가요?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었죠. 거의 절반 정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현재 주식수는 한 이 정도다. 그죠? 한 35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다. 근데 그 전에는 몇 주가 유통이 되고 있었나요? 한 670만 주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절반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유보율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그죠? 자본 총계도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죠. 이익잉여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익잉여금에서 소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2억 정도를 매입을 하고, 그쵸? 자사주를 매입해서 2019년도에 아까 뭘 했다? 자사주를 소각시켰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사주를 소각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이것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가치가 약 100억 원이야.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이 발행 주식을 100만 주를 했어요. 그리고 자사주를 아까 취득을 했어. 아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아까 한 300, 얼마였죠? 한 350억? 예를 들어서를 취득을 했죠. 그 다음에 이 350억을 여기서 없애버렸어요. 그쵸? 소각해서 남은 주식 수가 700만 주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몇 주였냐? 한 350만 주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근데 시장 가격, 왜냐 시가라고 하죠. 우리가 시가. 이 기업을 한 주당 얼마에 사냐? 그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요 근래에. 그죠? 아까는 14,40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 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10,000원이면은 시총이 얼마예요? 시장 가격 곱하기 주식 수잖아요. 원래는 100만 주였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100억 원이네요. 100억 원. 시총이. 그쵸? 근데 원래 주당 가치가 10,000원이었는데 소각을 통해서 한 주당 가치가 이게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럼 10,000원이잖아요. 그쵸? 근데 30만 주를 소각하면서 몇 주가 된 거예요? 70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가 갑자기 14,286억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시장에 참여한 자들이 소각을 통한 주당의 가치가 희소성이 더 생기는 거죠. 70으로 줄었으니까 100에서. 그러니까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소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자사주를 소각하는 두 번째 이유고요. 근데 이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자사주를 처분한다거나 아니면 소각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 기업이. 그래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가고 있다. 라는 면을 좀 보이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근데 제가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각의 효과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관련된 기업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기업 중에 이렇게 소각을 하는 기업이 있다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뭔가요? 소각을 한다는 건 결국은 자산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쵸? 자산이. 그러면은 나중에 더 최대의 이익을 또 내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무턱대고 소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이 기업 자체가, 이 기업이 지금 자기의 수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기업 보면 어떤가요? 유동 비율 장난 아니게 좋죠. 그죠? 당좌 비율도 엄청나게 높고요. 그죠? 안정성 면에서는 끝발납니다. 부채 비율도 뭐 난리도 아니죠. 이건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유보율이 줄었다고 할지라도 어떤가요? 탄탄하죠, 아직도. 그쵸? 아직도 여러 가지를 행할 수 있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채가 일단 없죠. 이자가 나가는 부채는 아예 없어요. 그쵸? 이자 보상 비율도 좋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아무리 뭐 많이 뭐 3000% 이상 올랐다고 해도 우리가 단순히 최저점과 최고점만을 비교해 봤을 때는 그게 사실 거기서 어떤 큰 혜택을 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기업은 그게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제가 이 기업을 봤을 때는 그냥 꾸준히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는 계속 매집을 해 들어간다면, 그리고 뭐 내가 한 뭐 30%까지는 열어놓고 이 기업을 바라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자체가 뭐 자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200억, 2001년도는 200억대 기업이 사실 뭐 몇 년인가요? 20년에 걸쳐서 한 500억까지는 갔지만, 아까도 그런 이유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사주 소각을 300억 가까이를 자사주 소각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2019년도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이전에도 자사주 소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09년인가 10년에 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업이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대비한 매출액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급격한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뭔가 이렇게 막 활력적이게 보이진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지만 기업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기업들도 자사주를 이렇게 꾸준히 소각을 하는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 이런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뭐 물적 분할을 한다, 인적 분할을 한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업이 자꾸 나뉘니까, 나뉘면 이제 내가 나뉘는 그 기업에 대한 메리트를 얻지 못하잖아요,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에. 그래서 막 불평불만들이 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도 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왜 자사주 소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 부분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주주들과 함께 나누자 하는 거는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자사주 소각을 해도 사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메리트를 자기네들이 받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 가격대나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비전이나 아까 그 회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